자, 안녕하세요. 대치명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주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필평가 출제 범위는요, 공통수학 1에서 출제가 됐고요. 1단원은 3개 소단원이 다 나왔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가지 방정식과 여러가지 부등식부터 이제 출제가 되겠죠. 문항별 특이점을 먼저 보시면요.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10초에서 30초 정도에 풀리는 개념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이제 교과서의 유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일단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번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음료의 가격을 범위를 이제 줬거든요. 그 범위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숫자가 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인수분해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숫자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환되는 숫자를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켤레근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 역시 교과서 유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은 인수분해 활용 문제가 도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직육면체의 부피가 주어졌잖아요. 그 부피에 대한 식을 주어진 두 변의 길이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n제곱 빼기 n제곱 공식, 그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죠.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나 이제 교육과정상에서는 3차식까지만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심화 개념으로 4차, 5차, 6차, 그러니까 n차식에서도 이 곱셈 공식이 충분히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4차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차식 변형 공식이 생각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4차식 변형 공식이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풀이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 유형편의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함수가 좀 뒤집혀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문제풀이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평상시에 연습했던 문제고 복소수의 연산에서 허수 i의 거듭제곱과 주기를 이용한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6월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8번에서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강조했던 거죠. 몫의 차수와 나머지 차수의 관계. 몫의 차수가 2차식이면 나머지 차수는 1차 이하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해가면서 풀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답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fx와 gx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빨리 이제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복합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빨리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9번은 이제 논수령 문제인데 19번이 논수령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19번 문제도 복소수의 연산 문제고 이것도 이제 허스 i의 거듭제곱과 주기를 이용한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지 못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중학수학에서 배웠던 두 원이 접했을 때 두 원의 중심을 이어주는 그 선을 하나 그어주면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논수령 1번은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고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출제됐고 난이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논수령 2번은 복소수 연산에서 두 근호가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조건, 그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출제 경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기존의 이제 주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기존 기조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쉬워졌으나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제 쉽게 술술 풀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기본 문제에서는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12번까지는 계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의 출제 경향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모의고사형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기존 출제 경향을 따라서 다시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를 평상시에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깊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문항 번호를 써놨는데 우리가 그 평상시에 교과 개념이나 그 교육과정 개념을 확장해서 심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 심화 개념까지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을 뭐 또 써놨는데 계산 실수와 문제풀이, 시간 단축과 분배 이거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강조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이제 상급 문제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심화교재나 모의고사 기출 위주의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과 수식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혹은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분석 연상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그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 개념도 놓치지 않고 꼭 학습을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주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